올해 겨울 이적 시장 네 번째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이적 시장은 역시 마지막에 제일 불타오르잖아요. 오늘 영상 빅뉴스들이 많습니다. 1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의 이적 시장 소식들 오늘도 빠르게 알아보죠.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르셀로나의 레전드 골키퍼 마크 안드레 테어 슈테겐이 지로나 FC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시즌 종료까지 단기 임대입니다. 바스코 다가마의 2006년생 공격수 하양이 본머스로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5년 반 계약으로 이적료는 보너스 포함 약 3,400만 유로입니다. 이름이 하양... 귀엽네요. 첼시의 켄드리 파이스가 리버플레이트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이스테반과 더불어 07년생 남미 선수 중 최고의 재능으로 불렸던 에콰도르 특급. 다만 이스테반과 달리 첼시에 온 후 아직까지는 임대 뺑뺑이입니다. 두 선수가 함께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로드리고 데폴이 임대 갔었던 인터 마이애미로 완전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이적료는 1,500만 유로입니다. 부스케츠의 은퇴로 그의 지정 선수 슬롯을 사실상 이어받을 예정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카세미루가 올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1년 연장 옵션이 있었지만 높은 주급과 나이 때문에 구단은 비용 절감을 택했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정말 좋은 맨유 명장 마이클 캐릭의 혜성 같은 등장과 함께 정말 오랜만에 대황유가 돌아왔는데요. 카세미루 역시 팀 내 기둥이자 베테랑으로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로 맨유 합년 4년 차를 향해 달려가는 카세미루. 지금이 카세미루의 맨유 커리어에서 최고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풀럼의 윙어 아다마 트라오레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로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그야말로 헬창 엄청난 근육질로 유명한 선수죠. 이적 직후 첼시전에서 주앙 페드로와 싸움이 붙은 장면에서는 와 진짜 멧돼지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베테랑의 나이가 된 트라오레의 이적료는 보너스 포함 약 200만 유로입니다. 첼시의 라임 스털링이 구단과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FA 선수가 되었습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23-24 시즌 전반기처럼 분명 팀의 핵심으로 번뜩였던 순간은 있었지만 길지는 않았고 여전히 똥꾸렁내 나는 결정력 때문에 맨시티에서 정품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선수입니다. 마레스카 체제 때부터 현재까지도 완전히 전력외 자원으로 분류되더니 아스날 임대 찍먹에서도 별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한 채 돌아와서 잉여 자원으로 징벌방에서 속절없이 시간만 갔습니다. 문제는 주급이 무려 하나 7억이나 된다는 점이었죠. 그야말로 최악의 악성재고 출혈은 있었지만 드디어 털어냈습니다. 클럽 커리어만 보면 이 선수 웬만한 PL B클럽들은 다 있네요. 1994년생 베테랑이 된 그의 다음 행선지가 궁금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윙어 브리안 사라고사가 AS 로마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164cm의 단신이지만 정말 엄청난 스피드를 지닌 선수입니다. 파울로 말디니의 아들이자 아탈란타의 2선 자원인 다니엘 말디니가 라치오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멕시코 리그 클루브 아메리카에서 뛰던 윙어 알랑 생막시맹이 구단과 계약 해지를 한 후 FA로 고국 클럽 랑스로 이적합니다. 과거 뉴캐슬의 레전드였던 생막시맹은 멕시코에서 자녀가 인종차별 피해를 당해 팀과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백업 골키퍼 슈테판 오르테가가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FA 이적이지만 50만 파운드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종료까지의 단기 계약입니다. 백업 키퍼였지만 에데르송이 부상일 때 상당히 안정적인 폼을 보여줬던 키퍼로 기억합니다. 노팅엄에서도 세일스 키퍼의 백업이자 존 빅토르의 부상 대체자로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몬테레이의 공격수 헤르만 베르타레메가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3년 계약입니다. 2022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이적하자마자 즉시 800만 유로의 이적료에 몬테레이로 이적한 특이한 커리어의 선수입니다. 바이아웃은 하나 약 218억 원입니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베테랑 수비형 미드필더 기도 로드리게스가 발렌시아로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이적료는 공개되지 않았고 반시즌 단기 계약입니다. 라치오의 마테오 귀행두지가 페네르바체로 이적합니다. 이적료는 2,800만 유로로 4년 반 계약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윙어 오스카 바비 풀럼으로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5년 반 계약으로 이적료는 2,700만 파운드, 하나 약 470억 원입니다. 세론 20%가 있습니다. 시티 팬들이 정말 기대를 많이 한 유망주 중 한 명이었지만 장기 부상 후 유리모마되면서 안타깝게도 버로우를 타게 된 케이스입니다. 토론토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던 나폴리의 레전드 작은 거인 로렌조 인시니에가 계약 만료 후 세리에 B 델피노 페스카로로 이적하면서 이탈리아로 돌아옵니다. FA 이적으로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최악의 지정 선수로 선정되는 등 연봉 대비 아쉬운 활약을 보였습니다. 페스카라는 인시니에가 선수 생활 초창기 임대를 갔던 팀으로 14년 만에 팀에 복귀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프트백 유망주 해리 아마스가 노리치 시티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브라이튼의 파쿤도 부원하노테가 첼시에서의 임대를 조기 종료하고 리즈 유나이티드로 재임대를 갑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첼시 시절 컵대회 간간히 나와 활약하긴 했지만 주전으로 쓰기엔 조금 부족했던 선수였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레온 고레츠카가 올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지난 8년간 바이언의 중원에서 활약했으며 비록 고점과 저점이 명확한 선수였으나 바이언
바이언의 영광의 순간들에서 역할을 해낸 레전드입니다. 특히 벌크업을 한 뒤 헐크 같은 몸으로 3선에서 출발해 상대 진영으로 돌격한 후 피지컬로 조져버리거나 빠따로 박스를 직접 타격하는 플레이가 압권이었습니다. 웨스트햄의 에이스 2선 자원 루카스 파케타가 고향팀인 플라멩고로 이적합니다. 이적료는 4천만 유로, 하나 약 705억 원으로 브라질은 물론 남미 축구 역사상 최고의 이적료 지출 기록을 썼습니다. 구다옵실이 떴습니다. 파케타는 8년 만에 플라멩고로 돌아오며 필리피 루이스 감독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웨스트햄에서 뛰는 내내 늘 팀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 뽑히는 선수였죠. 이번 시즌 강등권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던 팀의 기둥 중 하나였으나 계속해서 이적설이 돌고 있었고, 특히 승부 조작 의혹 사건으로 FA에 제소를 당하면서 이 스노우볼로 맨체스터 시티 이적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선수 본인이 더 이상 잉글랜드에서 뛰고 싶지 않다고 선언하며 플라멩구행을 결정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팀이 어려울 때 에이스 중 한 명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팬들의 반응이 좋지는 않지만 이적료가 꽤 비쌌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웨스트햄은 파케타 이적 이후 경기력이 반등해 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U23 아시안컵 우승을 이끈 일본 대표팀의 주장이자 오미야 아르디자의 05년생 센터백 이치하라 리온이 네덜란드 1부 리그 알크마르로 이적합니다. 부담없이를 떴습니다. 피오렌티나의 백전노장 공격수 에딘 제코가 분데스리가 2부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살케 공사로 이적합니다. 부담없이를 떴습니다. 시즌 종료까지의 단기 계약입니다. 1980년생, 올해 만 39세입니다. 과연 살케의 1부 리그 재승격을 이끌 수 있을까요? 아스날의 2선 유망주 에단 은하네리가 마르세유로 임대 이적합니다. 부담없이를 떴습니다. 출전 경험을 쌓기 위한 이번 시즌까지의 임대입니다. FC 바르셀로나의 드로 페르난데스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합니다. 부담없이를 떴습니다. 스페인과 필리핀 이중국적이라는 특이한 프로필을 갖고 있는 선수죠. 2008년생의 어린 나이에 라마시아의 재능으로 인정받아 1군에 콜업되었으나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이적을 결정했습니다. 드로의 이적 소식을 들은 한지 플릭 감독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망이다 라고 말하며 아쉬움과 허탈함을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4년 반 계약으로 이적료는 820만 유로입니다. 유벤투스의 미드필더 도글라스 루이스가 전성기를 보낸 친정팀 아스톤 빌라로 임대 이적합니다. 미드필드 내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으로 틸레만스, 카마라, 맥긴 등의 줄부상으로 큰 공백이 생긴 빌라의 중원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택적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이번 시즌까지의 임대입니다. 잘 나가다 최근 위기를 맞은 빌라,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요? 첼시의 오래된 악성 재고 중 하나인 다트로 포파나가 스트라스부르로 임대 이적합니다. 군업실이 떴습니다. 이 선수 언제 팔 수 있을까요? 맨체스터 시티의 오래된 악성 재고 칼빈 필립스 역시 셰필드 유나이티드로 임대 이적합니다. 부담없이 떴습니다. 베식타스의 스트라이커 타미 에이브러햄이 아스톤 빌라로 이적합니다. 부담없이 떴습니다. 7년 만에 고국인 잉글랜드 EPL 그리고 아스톤 빌라로 복귀하는 타미입니다. 이적료는 2,100만 유로, 하나 약 360억 원입니다. 첼시 성골 유스 출신으로 1920 시즌 초반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보고 저 유니폼도 샀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아까운 선수입니다. 장점이 분명했지만 그만큼 단점도 분명해서 여러 팀에서 겉도는 커리어를 보냈습니다. 스타드렌의 장신 스트라이커 모하메드 카드르 메이테가 알힐랄로 이적합니다. 부담없이 떴습니다. 이적료는 약 3천만 유로, 하나 약 514억 원입니다. 원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가장 가깝게 연결되던 선수였는데 이적 시장 막판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07년생 프랑스 톱 자원 유망주 중 최근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보이며 신성으로 불린 선수입니다. 첼시의 공격수 타이리크 조지가 에버튼으로 임대 이적합니다. 부담없이 떴습니다. 임대 후 선택 이적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늘 언급했던 코밤 대장 중 가장 아쉬웠던 녀석 로세니어 체제 후 결국 전력 외 자원으로 밀린 뒤 첼시가 임대로 슬슬 이별각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스톤 빌라의 수비수 야신 웨즈잔이 베식타스로 임대 이적합니다. 부담없이 떴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타미 에이브러햄을 영입하는 딜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생의 아기 맹수로 센터백과 레프트백이 모두 가능합니다. 첼시의 악셀 디사시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로 임대 이적합니다. 부담없이 떴습니다. 개노답 모나코 듀오 중 더 답이 없는 녀석으로 이미 잉여 자원이 된 지 오래되었는데요. 웨스트햄에서 출전 기회를 쌓아 팔 수 있게끔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스날의 풀백 올렉산드르 진첸코가 노팅엄 임대를 조기 종료하고 아약스로 완전 이적합니다. 부담없이 떴습니다. 이적료는 150만 유로입니다. 노팅엄에서도 출전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한 진첸코는 결국 프리미어리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웨스트햄의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가 벌리로 임대 이적합니다. 부담없이 떴습니다. 한때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로 유명했던 선수죠. 누누 산투 체제에서 감독과 완전히 상극으로 분류되어 전력 외자원 통보를 받았는데요. 출전 기회를 쌓기 위한 임대입니다. 베식타스의 세컨드 스트라이커 하파 실바가 벤피카로 이적합니다. 부담없이 떴습니다. 2년 반 계약으로 이적료는 500만 유로입니다. 2년 만에 친정팀 복귀입니다. 행크의 공격수 오연규 선수가 베식타스로 이적합니다. 부담없이 떴습니다. 이적료는 1,500만 유로, 하나 약 256억 원입니다. 여러 팀과 링크가 났던 오연규 선수였는데요. 풀럼행, 히어위 고까지 떴으나 이게 빠그라지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베식타스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서 튀르키예 리그 선배인 김민재 선수처럼 더 큰 무대로 갈 수 있길 기원합니다. MLS 시애틀 사운더스의 수비형 미드필더 오메드 바르가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합니다. 4년 반 계약으로 이적료는 800만 유로입니다. 시애틀 사운더스 역대 최고액 판매입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마르세유의 미드필더 앙헬 고메스가 울버햄튼으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공격수 에반 게상이 크리스탈 팰리스로 임대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저번 여름 아스톤 빌라로 이적했던 선수죠. 좌우측 윙어와 스트라이커가 모두 가능한 하이브리드 공격수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센터백 다요 우퍼메카노가 구단과 2030년까지 4년 반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마치 리버풀의 반다이크처럼 구단 내 모든 수비수 중 최고 대우가 재계약 조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타드렌의 육각형 센터백 초신성 제레미 자케가 리버풀로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당장의 이적은 아니고 여름에 팀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반다이크 이후에 센터백 세대 교체를 위한 영입으로 보입니다. 이적료야 5,500만 파운드 플러스 500만 파운드입니다. 기존에 첼시와 굉장히 강력하게 연결되던 선수였는데 막판에 리버풀이 하이제킹해갑니다. 본인의 롤모델이 반다이크 그리고 코나테라 하게 되었다니 뭐 드림클럽을 찾아간 거네요. 리버풀 자케! 스트라스부르로 임대가 있던 첼시의 수비수 마마두 사르가 팀에 조기 복귀합니다. 자케를 놓침에 따라 이뤄진 액션으로 보입니다. 첼시의 센터백들이 부상으로 인해 뎁스가 얇아지고 현재 전력의 약점으로 지목되어 임대 복귀를 통해 보강을 노렸는데요. 결국 로세니어 감독이 써봤던 선수 사르를 낙점했습니다. 도르트문트로 임대를 간 첼시의 센터백 아론 안셀미노가 임대를 조기 종료하고 팀으로 복귀한 후 스트라스부르로 재임대를 갑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사르의 원소속팀 복귀 때문에 생긴 전력 누수에 따른 보강으로 보입니다. 한편 첼시가 안셀미노를 조기 복귀시킨 이유는 도르트문트가 영구 이적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셀미노를 완전 영입하려 했던 시도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첼시는 안셀미노를 절대 판매 자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물론 도르트문트는 극구 부인했지만 그간 활발하게 서로 선수들을 거래했던 두 구단 간의 마찰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울버햄튼의 스트라이커 예르겐 스트란 라르센이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울버햄튼은 반 시즌 만에 이적이 성사되었고 이적료는 4,200만 플러스 500만 파운드 보너스입니다. 마테타의 AC 밀란 이적사가 여파로 빠그라지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있었지만 결국 마테타는 무릎 부상으로 인해 메디컬에서 탈락해 이적이 빠그라졌고 라르센의 이적이 마지막 날 성사되었습니다. 아탈란타의 윙어 아데몰라 루크먼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가스페리니 전 감독 시절 최고의 역작으로 당시 발롱도르 순위권에 오를 만큼 월드클래스 수준의 윙어 그리고 2선 공격수로 거듭난 선수입니다. 오프더볼 움직임과 골 결정력이 매우 좋은 선수입니다. 다만 높은 기복과 유리몸 기질이 약간 우려됩니다. 이적료는 3,300만 유로 플러스 500만 유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레전드 스트라이커이자 발롱도르 위너 알 이티하드에서 뛰던 카림 벤제마가 알 힐랄로 이적했습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1년 반 계약으로 등번호는 90번입니다. 벤제마는 알 이티하드와의 재계약 협상에서 의견 불일치로 언해피를 띄운 뒤 출전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팀 동료였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영향을 끼쳤는데요. 호날두는 사우디 리그 내 여러 팀을 보유한 사우디 국부펀드가 영입금 지원을 팀마다 차별적으로 준다는데 불만이 있었고 만약 벤제마가 리그 내 최강팀인 알 힐랄로 이적하면 길게는 리그 이탈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호날두의 영향력으로 여러 이적들이 취소되었고 벤제마 역시 잔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결국 이적 시장 마지막 날 알 힐랄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다 떠나서 사우디 리그 자체에 호날두의 영향력이 엄청나긴 하네요. 이적 시장 극후반 신두영의 진노로 사우디 리그가 한동안 흔들렸습니다. 첼시의 레전드 미드필더이자 알 이티하드의 미드필더인 은골로 캉테가 페네르바체로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 반입니다. 벤제마의 이탈이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알 이티하드와 페네르바체는 엔네시리와 캉테를 트레이드하는 형태로 이적을 진행시킬 예정이었으나 앞서 말한 신두영의 한방에 이 이적이 빠그라질 위기에 처하자 연쇄작용으로 무산되는 분위기로 갔었는데요. 결국 막바지에 벤제마의 이적이 이뤄지자 양팀은 부랴부랴 이적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다만 너무도 촉박한 시간이 남아있었는데요. 어찌저찌 메디컬까지는 통과했으나 알 이티하드 측에서 전산 오류가 나는 바람에 이적이 무산되었습니다. 이 어이없는 상황에 페네르바체는 알 이티하드를 공개 비판했고 그 착한 캉테마저도 경로하여 팀 훈련을 불참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다행히 피파 측에서 전산 오류 상황을 인정해 다음날인 2월 4일 아침 이적이 승인되었습니다. 페네르바체의 모로코 국적 스트라이커 유세프 엔네시리가 알 이티하드로 이적합니다. 구단 오피셜이 떴습니다. 앞서 언급한 캉테와의 마트레이드 이적입니다. 벤제마의 빈자리를 채울 예정입니다. 알 나스르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결국 시즌 중에 포르투갈 귀국을 해버리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호날두는 이전부터 알 나스르 구단 및 앞서 언급한 리그의 운영에 대한 극심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우디 축구에 환멸을 느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는 보도도 있는 만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듯한데요. 아직은 링크가 약하긴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복귀 가능성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맨유 3기인가요? 연간 무려 1억 8천만 유로를 포기할 기세인 이제는 만 40세 영포티가 된 신두영, 과연 유럽리그 복귀를 해낼 수 있을까요?